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여자예요. 말할 수 없이 배은망덕해요. 당신은 내가 평생을 희생하고 당신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당신과 당신의 모녀를 버린 비열한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하나요? 끝까지 엄마를 실망시켰어. 실망했어요? 엄마가 고귀한 줄 알아요? 엄마는 항상 널 짓밟고 널 조종하기 위해 엄마의 희생을 사용하지만 사실 엄마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일 뿐이야.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버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상처들이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곳에 영원히 있을까요? 별표. 내 인생은 사랑과 상처, 책임과 자유 사이의 갈등의 연속이다. 전통적인 어머니의 압력, 병으로 쓰러진 남편,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비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는 소용돌이 같았다. 그 와중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잃지 않고 과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통의 균열에서 행복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저는 올해 40살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제 인생은 기대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윤순자 씨는 평생을 구시대적 고난 속에서 살아온 여성으로 전통 원칙과 엄격함의 전형이다. 그녀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곳에서 삶은 논과 가풍에 대한 규칙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았다. 저는 온 가족이 온돌난로에 둘러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던 겨울 저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3명의 남동생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돌보았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나에게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결코 무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엄마가 그런 시절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내다 힘들다고 해서 실패하면 안 돼 라고 하셨죠. 그 말은 마치 익숙하고 반복적이고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새겨져 온 노래 같았습니다. 인천은 20여 년 동안 함께한 도시지만 기억은 늘 전라도 할머니의 작은 마을 모습이 짙게 남아있다. 어릴 적 고향에 가는 흔치 않은 시간들, 긴 오후를 동반하며 엄마와 이모들이 그들의 어려움, 희생, 그리고 그들의 미완성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끔 저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를 바라는 미완성된 어머니의 이야기 중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대학에 합격한 날이었다. 인천 거리 곳곳에 벚꽃이 만발한 봄날 아침이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내가 해냈다고 신나게 자랑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그녀가 숨기려고 했던 약간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엄마는 말했다. 그 대답은 내 기쁨을 좌절시켰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눈에는 노력하기 위한 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저는 그날의 어머니의 느낌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비록 때때로 나를 답답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모두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제가 12살 때 겨울에 아버지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통하는 도로를 눈이 하얗게 덮은 추운 아침이었다. 어머니 윤순자 할머니가 아버지의 염정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상투를 조였던 기억이 난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너무 컸던 것처럼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가족의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 집을 나서는 그녀는 낡은 외투를 입고 인근 계산시장에서 팔기 위해 만든 전통 음식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다닌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돌아왔고 참기름과 연탄 냄새를 풍겼지만 눈은 여전히 단호하게 빛났다. 미정아, 내가 고통받지 않는 한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 말들은 제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항상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제 결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모와 이웃들이 추천한 잠재적 후보 목록을 곧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학교 수학 선생님인 민수는 순식간에 어머니의 최우선 선택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민수 얘기를 처음 꺼낸 건 비 오는 오후, 퇴근하고 왔을 때였어요. 그녀는 거실에 뜨개질을 하고 앉아 침착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민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옆집 딸 혜진이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해봐야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지만 내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좋은 동료이지만 더 나아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나와 민수의 우발적인 만남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의 파티에서 우연히 어머니가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입술에 있는 미소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엄마는 나를 보고 봐, 이게 바로 적임자야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했다. 결국 엄마의 제의를 받아들여 민수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늦가을 어느 날이었고 결혼식장 식당 마당에 단통립이 떨어졌다. 전통 한복을 입으니 마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만들어 오셨던 역할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민수는 엄마가 기대했던 대로 좋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감이 있었다. 민수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한 번은 우리가 정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동안 민수는 솔직하게 미정아, 너 정말 이걸 원하니?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나를 아연케 했다.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제 평생 동안 제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한 사람, 즉 제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어떻게 대면하고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작은 균열과 같아서 생각할 때마다 난처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민수와 나의 삶은 꽤 평화로웠다. 우리처럼 젊은 가족이 많은 인천 부평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크지는 않지만 매우 아늑하다. 민수는 헌신적인 남편이고 저는 학교 일과 어린 딸 은비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모여 유치원에서 은비가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민수가 장난삼아 웃음이 터진다. 저는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어머니가 저에게 기대하셨던 삶을 성취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은비가 겨우 7살이 되었을 때 민수는 유난히 피곤한 얼굴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가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무더운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상태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그는 갑자기 이마에 식은땀이 묻은 채 무릎을 꿇었다. 나는 당황해서 그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는 많은 검사를 받은 후 민수가 간경변짐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소식은 나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의 병은 음주나 나쁜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알지 못하는 유전적인 병에서 비롯되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실에 앉아 은비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인생은 그 후 혼란스러운 나날의 연속이 되었다. 우리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 갈 때마다 비싼 의료비 청구서와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민수가 장기 입원했을 때 집에 와서 은비를 돌보더니 갑자기 미정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민수는 몇 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해온 제 남편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려움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 힘든 시절 동안 은비도 가족의 이삼을 점차 깨달았다. 한 번은 딸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항상 병원에 계세요? 아빠, 나랑 같이 놀 수 있어? 딸의 질문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단지 좀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는 민수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이다. 어느 겨울밤, 그는 간경변증 합병증인 위장관 출혈을 겪었다. 저는 당황해서 응급실을 불렀고 은비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술실 밖에 앉아 밝은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는 순간 무력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시절 저는 종종 자문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 어머니가 그려주신 완벽한 인생에 대한 대가일까요? 제 압박감, 책임감, 그리고 제 희생이 가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가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를 위해서도, 은비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 의사다 민수가 생존을 위해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열린 흐린 오후였다. 작은 상담실에는 저와 민수 씨 그리고 의사만 있습니다. 새하얀 네온 사인이 방금 들은 말보다 더 숨막히는 기분이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선택이야 라고 의사가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본인은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온 가족을 불러 의논했다. 시어머니 민경자 씨는 곧바로 집으로 찾아와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가 결코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눈에는 나는 그녀의 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평범한 선생님일 뿐이며 그녀는 항상 온 가문의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가 그런 태도를 유지할 줄은 몰랐다. 이 며느리와 결혼했을 때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라고 그녀는 우리 집에서 열린 가족회의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돌볼 수 없는데 이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 간을 빼야 하나요? 정말 성가셔. 라고 그녀가 한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도 함께 계셨던 어머니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이 드러났다. 나는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어머니가 응수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의사는 내가 가족 중 유일하게 기증할 만한 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인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그날 밤 제가 어머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확실해? 이것은 작은 결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수술을 한다면 당신의 건강은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은비, 일이 잘 안 풀리면 누가 돌봐줄 거예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말은 내가 직면해야만 하는 가혹한 진실과 같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엄청난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며 끊임없이 비난했고 친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저와 함께 이 가정을 꾸린 제 남편입니다. 주변의 두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건은 간 기증도미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 만남이었다. 민수와 나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미정아 미안해 라고 감정을 억눌러 목이 쉬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났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고 당신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수술은 이른 겨울 아침에 이루어졌으며 날씨는 회색이었고 추웠다. 수술대에 누운 순간 민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가혹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약해.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칼로 찔렀지만 저는 민수가 구조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들에 저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일 뿐만 아니라 비판, 오해, 심지어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랑 은비만 옆에 있으면 뭐든지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날 저녁 민수의 경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은비는 아버지 옆에 앉았고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한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 모두 울렸다. 시어머니인 민경자 할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그 희박한 평화를 깨뜨렸다. 당신은 자신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은비의 존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그녀가 민수를 더 잘 돌봤더라면 그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간을 기증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저는 깜짝 놀랐고 할머니가 손자와 아들 앞에서 그렇게 가혹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약하고 지쳐있던 민수는 일어나 앉으려 했으며 나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럴 필요 없다는 손짓을 했다. 은비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참았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는 내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민수랑 은비를 위해서 다 했는데 할머니는? 비난과 비난 외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얼굴을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말을 하면 민수 씨한테 상처만 줄 뿐 아니라 일이 더 꼬여요.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은비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아프신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은비야. 할머니는 너무 걱정만 하셨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위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힘없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미정아, 미안해. 많이 참아온 거 알아? 그럴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 쉬었고 너무 약해져서 나는 그가 한 말 한마디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말했다. 나는 너의 가족이다. 어쨌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수술 도미서를 응시했다. 시어머니의 비판, 은비의 순진한 눈빛, 나를 갉아먹는 공포 등 모든 것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가? 수술이 실패하면 은비는 누가 돌보나요? 그러다 힘든 세월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민수, 무엇보다 지키고 싶은 어린 딸 은비를 떠올렸다. 나는 내가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시어머니의 가혹한 말씀은 제가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큰 결단력과 더 많은 이유를 주었습니다. 수술 후 나는 내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지만
나는 감히 오래 쉴 수 없다. 민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이 아직도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엄청난 숫자다. 그래서 완쾌되려면 몇 달 더 쉬라고 의사가 권유했지만 인천에 있는 중학교로 빨리 복귀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날이 어두워질 때만 돌아온다. 은비는 보통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자요. 저는 제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항상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종종 전화로 가족의 사진을 몰래 보고 이 모든 피로가 합당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서류를 처리한 후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인 민경자 여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 표정은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게 했다. 이 가족도 망하게 할 거예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밤 중에 울려 퍼졌다. 은비 아이가 낡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엄마가 될까요? 오늘 이웃들이 나에게 그녀의 집이 곧 파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고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 순간 그녀가 한 말은 내 자존심을 단칼에 찔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은비의 옷은 여전히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말을 마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제 딸이, 아니, 제 며느리, 동네에서 화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두가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고 나는 가족을 돌볼 수 없이 직장에 몰두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민수를 위해서, 문비를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항상 참아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터무니없는 비난은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엄마, 제가 은비를 잘 챙겨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의료 빚을 갚기 위해 매일 기진맥진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비의 옷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비난 대신 돕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민경자 할머니는 내가 처음으로 감히 반항한 것에 놀란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양보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위대함을 존중하지 못한다 는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집에 들어가서 거실 구석에 앉아 열심히 종이 한 장을 그리고 있는 은비를 봤어요. 내가 다다랐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다. 엄마 왔어요. 엄마, 내가 우리 가족을 다 그렸어. 그림 속 그녀는 저와 민수, 그리고 그녀 자신을 그렸는데 모두 햇빛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은비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내 마음의 물결 같았지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단지 빚을 갚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 수는 없다. 은비와 나 자신의 행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 아무리 무거워도 그 목표를 잊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진맥진한 하루를 보낸 후 이렇게 템페맨 대결에 직면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 민경자 씨가 또 집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내가 막가밤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비난할 만한 것을 찾으려는 듯이 집안을 둘러보았다. 소파 뒤에 웅크리고 서 있는 은비는 긴장된 분위기를 분명히 느꼈다. 당신은 쓸모없어요. 라고 그녀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집을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해요. 민수가 이런 생활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요전날 감히 나에게 소리를 질렀니? 누가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나요? 나는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녀가 한 모든 말은 망치처럼 나의 부서진 자존심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정신이 파여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기계. 나는 비명을 질렀고 분노와 분노로 목이 메었다. 저는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민수의 의료 빚을 갚기 위해, 은비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고 비난만 했다. 민경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고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너무 피곤해서 미치겠어요? 너무 위대하다는 듯이 몸부림치지 마세요. 제 가족이 아니라면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아들과 결혼해서 운이 좋은 소녀일 뿐인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말들은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슬퍼서가 아니라 무력감과 분노감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다. 행운이? 나는 목첨을 돋우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건강, 미래, 개인적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내가 이러한 모욕들을 견뎌야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비가 달려와 내 손을 잡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울지마.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보고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노는 여전히 마음속에 맴돌았다. 은비가 이 장면을 목격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망신을 느낀 듯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가족에 걸맞지 않은 여자야. 침실에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은 민수는 비록 매우 약했지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나오려 애썼다. 그만해요, 엄마. 그는 나약하지만 분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미점을 그렇게 모욕할 권리가 없다. 그녀는 어머니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 엄마가 계속한다면 용서하지 않을게. 민경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고 그의 간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집을 나섰지만 가혹한 나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담은 침묵에 빠졌다. 나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고 완전히 지쳐버린 느낌이었다.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가왔다.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 고 그는 속삭였고 눈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보고 안도감이 섞인 애매한 고통을 느꼈다. 어쨌든 저는 아직 형이랑 은비가 있어요. 앞으로 수많은 도전이 남았지만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뜻밖의 충격처럼 일어났다. 민수가 일했던 학교는 건당산이 이후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나는 어느 3월 어느 날 오후 나의 학교 주변 도로에 벚꽃이 막 피었을 때 이 소식을 받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색의 빛깔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수는 우편으로 거절 편지를 받고는 말없이 종이 쪽지를 손으로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민수는 잠자코 있을 뿐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는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당신도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 어깨에 무거운 재정적 압박과 책임감이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큰 빚을 졌고 월급이 많지 않은 교사로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민수 씨한테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뜻밖에도 그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고 차가운 톤으로 집안의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사치스러운 지출을 줄였다면 이 가족은 이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화가 나서 마음이 끓어오르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수에게 시선이 닿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그를 보며 실망과 무기력함이 얼굴에 역력했다. 처음으로 저는 저 혼자만의 압박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과 위치를 자랑하던 민수는 이제 쓸모없다는 느낌과 가책감을 직면했다. 그는 나에게 교사라는 것이 단지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직장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 같다. 은비는 방구석에 서서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가 가족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트레스 받고 말다툼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비난하자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민수와 은비 앞에서 말다툼하고 싶지 않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찬바람은 불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에 앉아 생각에 잠겨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탈출구가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가족 지출 내역을 보고 더 줄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적을 해낼 수는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더 신청할까 생각했지만 수술 후 힘든 나날을 보낸 내 몸은 견딜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나는 일찍 집을 나와 은행에 가서 대출 구조조정에 대해 물었다. 상담실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굴욕감이 밀려왔다. 은행원은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가 충족시켜야 할 엄격한 조건 외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공허한 기분으로 은행을 떠났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은비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건강이 약하고 정신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전히 애썼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맞닥뜨리든 빚이 있든 인생의 부당함에 맞닥뜨리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민수와 은비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한다. 그날 저는 누구도 어떤 것도 이 가족을 이기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비의 초등학교로 통하는 좁은 길목에는 초가을 아침, 다소 쌀쌀한 날씨, 단풍잎이 흩날렸다. 나는 지친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소녀의 손을 잡고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나눴다. 교문 가까이 다다랐을 때 나는 한 나이 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눈빛은 나에게로 쏠렸다. 처음에는 그가 다른 부모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와서 팔을 벌려 나를 껴안았다. 미정아, 아빠야. 아버지는 김한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동적이었다. 나는 돌처럼 서서 내 귀를 믿을 수 없다. 아빠? 아빠래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은비가 내 손을 꼭 잡자 표정이 당혹스러웠다. 나는 물러서서 눈빛을 살폈다. 앞에 있는 그 남자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낯익은 눈빛이 이상했다. 눈, 콧대. 옛날 엄마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셨어요. 누구세요? 그 남자는 나를 보고 회개하는 눈빛으로 가득 찼다. 미정아, 내가 바로 믿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난 진짜 김한석이야. 내 아빠야. 그 해에 아버지는 타산 후 실패에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아빠는 나와 엄마를 남겨두고 떠났다. 아빠 틀렸어.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일본에서 인생을 다시 일했고 보상하기 위해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빠는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는 못 살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분노, 회의, 그리고 약간의 희망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의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단지 당신의 말씀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말했다. 그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증명해봐. 말 몇 마디 때문에 낯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아빠는 이 기회를 갖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나는 너에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DNA 검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악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감히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화가 나시거나 심지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해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옛날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저는 사진 속의 남자의 눈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남자와 눈이 똑같다는 것을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제 아버지세요. 기쁨과 쓰라림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나를 잠식했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기쁘지만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떠났다는 사실에 씁쓸하다. 이번에 인천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에 회기심이 가득했다. 미정아, 나는 내가 즉시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아빠는 너와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다. 아빠한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너한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제 중 일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고 그는 수년 동안 제 삶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진 민수, 문디, 그리고 짐을 생각하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일까? 나는 아직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이 아마도 내가 과거를 직시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버지 김한석 씨가 살아계셨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린 뒤 돌아왔더니 아예 입을 다물고 계셨다. 우리는 주말에 자주 방문했던 전라도의 옛집에 있는 할머니의 작은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집 앞마당만 내다보았다. 그가 뭘 원했을까? 라고 그녀는 전혀 감정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어머니는 그를 만나자는 그의 모든 초대를 거절했다. 저는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 사람 없이 살아왔고 지금은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항상 약간 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녀는 여전히 결코 풀리지 않는 감정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결국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집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저는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고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늙었지만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앉아서 할아버지와 거리를 두셨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선의 빛이 역력했다. 순자, 나는 그녀가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틀렸고 떠난 세월을 보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위해, 미정이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 어머니는 여전히 완강한 외모를 유지하셨지만 그녀의 손은 케이블 위에 있는 수건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숨기려고 했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딸을 혼자 키웠어요. 나는 그가 남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제 뒤늦은 사과와 함께 돌아와서 죄책감을 덜어주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회개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나는 할머니와 아이들을 버렸다. 나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미정이와 그의 가족을 돕고 싶어요. 나는 그녀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할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미정의 빚을 다 갚고 민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교사 학원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거기까지 들으니 나는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그의 제안은 나와 민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기회였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정말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인가요? 내가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대답을 즉시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셨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서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지만 그가 돕고 싶다면 미정을 위해 도와주세요. 하지만 용서해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저는 그녀가 아무리 강해도 감정이 내부에서 솟구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엄마가 아직도 그에게 화가 나 있나요? 어머니는 길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내 쪽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 화낼 필요 없어. 실망이에요. 그런데 아마 안타까운 일이죠. 그 대답이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상처는 수년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나는 아버지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내 빚을 다 갚고 민수가 인천에 가정교사 센터를 차리는 것을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와 거리를 둔다. 고맙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